이재명 대 이낙연 원팀 협약식도 충돌. 자, 여당에서는 이 대선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윤정 기자, 네. 그럼에도 양측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양측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도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불상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그리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원팀 협약식을 통해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유도하려는 조치에 이재명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적극 동의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고의적 사실 왜곡이나 조작,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아닌 명백한 흑색 선전의 경우에는 당이 강력하게 해당 캠프나 인사를 제재한다는 내용이 후보 간 협약문에 반드시 포함될 것도 요청합니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수격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팩트가 드러난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니더라 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들 캠프도 마찬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 캠프나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네거티브는 중단돼야 된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어제 오전 이 회의에서 선 넘은 불성사나운 상호 공방은 멈춰달라라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경고에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측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두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징계 내용을 이 협약식 안에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낙연 전 대표 측 캠프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게 이 노무현 탄핵 사건 당시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동과 관련해서 이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호 맞징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갈등은 봉합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윤정 기자가 봉합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현 상황을 보고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당시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을 답습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2007년 경선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민주당의 경선, 바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보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007년의 경선, 민주당 경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었는데요. 당시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질서라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그 도곡동 땅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곡땅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투자자들한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BBK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우리 박 후보께서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관계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신은 그냥 이 후보 아래서 일을 한 것이 맞다, 이런 그 얘기거든요. 사실 팩트를 잘 알지 못하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적어주신 걸 보고 자꾸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정수장학회 도곡동
투기 문제가 전면에 나오면서 양측 캠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었는데요. 결국 이들에게 돌아온 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끊임없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탄핵 찬성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요.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 의원님, 2007년 기억나시죠? 상당히 참 치열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려가 좀 민주당도 그때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근데 보면 비슷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명박 후보 서울시장 출신이었고 박근혜 후보 한나라당 대표 출신이었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 지자체장이죠. 이낙연 대표 그 전 대표 출신이고 상당히 비슷한 지점들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흐름상에서도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어차피 지금 이 민주당 내 흐름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일정하게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이 흐름 자체를 이재명 지사는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2007년에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이 토론을 통한 쟁투는 그야말로 저기에서 밀리면 그냥 죽는다, 끝난다 이러한 식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와 논쟁이었거든요. 매일매일 벼랑 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흐름도 약간 그 흐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이른바 뭐 백제 발언에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된 찬성 여부 이런 식의 이제 논점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건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논쟁 이후에도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 탄핵만 해도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나는 분명히 그때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찬성했다라는 다른 이 반대의 논거를 이재명 지사 측에서 분명하게 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 백제 발언, 호남 관련된 발언도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빌미를 준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또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호남 불가론이라는 이러한 맥락으로 딱 이렇게 그런 워딩 자체를 그렇게 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이기든 간에 서로가 상처를 남는 서로가 누구도 이제 승자가 없는 그런 싸움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태행적이고 그것이 새로운 어떤 국가를 이끄는 미래 비전이나 정책을 놓고 둘러싼 그러한 치열한 논쟁도 아니고 이것이 과거의 그런 어법 자체가 과거의 것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막후에는 결국은 이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이 70만 명이 넘는데 이 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28%가 넘습니다. 그렇지. 20만 명이 넘고 이 수도권과 호남을 합치면 민주당 권리당원의 73% 정도가 돼요. 수도권에 있는 권리당원 상당수도 호남과 어떤 식이든 연고와 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의 저 혈투의 궁극적인 어떤 실질적인 부분은 그 핵심 당원들을 호남을 중심으로 한 핵심 당원들을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이 사활을 건 싸움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이 만약에 접는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쉽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치열한 어떤 막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마 당 지도부나 이상민 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도 지금 쉽게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자, 윤 의원님, 지금 상황이요. 어쨌든 후보 대 후보의 대결이고 공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후보들이 주목받는 건 당연한데 소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논평에도 말미에 나왔었지만 후보도 후보지만 어쨌든 이를 바라보는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은 지금 선거 관리 역할만 하는 거냐 아니면 결국은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당이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까 제가 이번에는 양쪽 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현재의 당대표는 거의 2선으로
밀려나는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로 좁혀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하나 다른 게 있죠. 집권당은 청와대의 관계도 있고 정부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정청의 의사결정 구조를 감안하면 지금의 송영길 대표는 제가 드린 말씀의 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당이 결국은 조정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해서 그냥 조정 중재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강한 명령을 내려서 네거티브 서로 간의 캠페인을 벌인다면 그걸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선을 더 넘으면 강력한 제재, 페널티를 가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공멸하죠.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이 경쟁은 네거티브 캠페인 차원의 연장으로 그냥 계속 가면 이건 공멸이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결국 양쪽 다 정책으로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정책.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제1 공약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정리한 공약을 다시 내놨잖아요. 네. 이낙연 후보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정책으로 맞서서 정책 대 정책으로 지금 토론을 풀어나가면 이렇게 과거 얘기하고 뭐 서로 흠잡는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아마 이 국면을 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 기자, 어쨌든 이 양측에서 지금 과열된 거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양측이 지금 충돌하는 지점, 충돌하는 이슈가 지금 한두 가지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로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바로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6월부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실 지도부도 굉장히 지지자들에게 뭐 문자 폭탄을 받고 맞아요. 욕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서요. 이 당의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라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올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SNS에 또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이 과정이 어쨌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라면서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밝힌 겁니다. 봉합은커녕 지금 새로운 이슈들에 있어서 두 후보가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어서요. 이 협약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입니다. 소 의원님, 지금 협약식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일 신사협정, 소위 이제 원팀 협약식이 열려요. 이 협약식이 지금 민주당의 달아오른 대선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촉매제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쨌든 이 후보가 어떤 네거티브 등등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그 협약식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측의 대리인을 통한 토론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이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정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선언 정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텐데 거기 지금 양측 캠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 가지고 또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포괄적인 내용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후보들의 의지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막후에서 지금 이제 후보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이 상황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공감대와 소통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 그것이 이제 당대표와 선관위원장의 역할일 텐데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